안녕하세요, 여러분. 곰젤리예요. 오늘은 이 동식물의 식물의 분류에 관해 알아볼 거예요. 여러분은 친한 친구를 만났을 때 별명이나 아니면 이름으로 부르시죠? 우리는 그냥 사람이라고 말을 했을 때 누구를 말하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물론 손가락으로 가리키거나 하는 등의 안경을 쓴 사람, 빨간 옷을 입은 사람 등으로 표현을 해주어야 하지요. 단순히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식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꽃을 보고 그냥 달랑 식물이라고 하면 무슨 식물인지 알 수가 없지요. 사과나무와 블루베리 나무가 있을 때 둘 다 저 식물이라고만 말하면 무슨 식물을 말하는지 알 수 없게 됩니다. 이것처럼 식물도 우리에게 이름이 있는 것처럼 이름이 있고 분류가 됩니다. 보통 식물은 꽃이 피느냐 안 피느냐로 나뉘기도 하고, 떡잎수, 그리고 식물에 기생하는 다른 식물에게 기생하는 균류 등 다양하게 나뉩니다. 균류는 보통 식물로 하긴 좀 애매하지만요. 이렇게 식물이 나뉘어 점점 더 세분화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양치식물을 들어보셨나요? 양치식물은 책 같은 데에서도 가끔 나와서 들어보신 분이 있으실 텐데요. 양치식물의 대표적인 것 중 하나로 고사리가 있습니다. 고사리는 공룡이 생겨나기도 전인 고생대부터 살아왔는데, 이 고사리는 각 환경에 맞게 조금씩 모습을 변형하며 살아온 건 지난번에 말했죠. 이 고사리는 대표적인 양치식물로 잎 뒷면에 있는 포자낭에서 포자를 흩뿌려 자손을 계속 이어가게 합니다. 포자는 조그만 먼지 같은 가루로 보통 버섯들이 꽤나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보통 겉보기엔 먼지 같아 보여도 이건 일종의 생명의 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사리에게서 나오는 포자는 땅에 떨어진 후 적당한 온도와 습도 등을 갖추게 되면 새로운 고사리가 자라나게 됩니다. 보통 우리는 양치식물을 봤을 때 양치식물인지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치식물에는 보통 지팡이처럼 꼬부라진 고비, 그리고 물 위에 떠다니는 잎들이 모여있는 것 같은 물개구리밥, 그리고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여러 갈래로 길쭉한 게 기다란 줄기에 붙어있는 듯한 고사리. 양치식물은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 조상은 생존을 위해 양치식물을 먹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양치식물을 먹기도 했지만, 여기에는 거치식물과 속시식물도 새로운 분류 기준으로 또 하나 자리 잡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소나무와 은행나무의 차이를 아시나요? 차이는 겉보기에도 매우 많습니다. 소나무는 잎이 바늘처럼 뾰족하고, 은행나무는 부채처럼 넓적하지요. 그리고 은행나무는 가을이 되면 노랗게 되어 떨어지지만, 소나무는 계속 잎이 붙어 있고 늘 푸르다는 점이 있지요. 소나무처럼 잎이 뾰족한 경우를 침엽수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소나무는 가끔가다 마치 아주 조그만 옥수수처럼 말랑말랑한 무언가가 가끔 달려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소나무의 일종의 씨입니다. 이 씨는 바깥으로 나와 있기에 소나무는 거치식물로 분류됩니다.
우리가 아는 층엽수는 모두 이런 형태이기에 소나무처럼 바늘처럼 잎이 뾰족한 식물의 경우 모두 거치식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와 반대되는 속시식물을 또 알아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속시식물로는 우리가 자주 먹는 사과가 있습니다. 사과 열매 안쪽에는 우리가 아는 사과씨가 들어있죠? 이런 사과씨가 이런 식으로 열매나 꽃 안쪽에 씨가 들어있고 씨방으로 둘러싸여 있는 걸 속시식물이라 합니다. 소나무는 겉보기에도 그냥 씨가 대놓고 드러나 있지만 사과처럼 속시식물은 쪼개봐야 알 수 있지요. 이것이 속시식물입니다. 속시식물은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종류의 식물인데요. 약 23만 가지 이상이 현재 이곳저곳에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초원, 사막 등 다양한 속시식물이 우리 주변에 늘 자리 잡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속시식물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게 있으시겠죠? 이런 식으로 다양한 종류로 식물은 우리에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끼를 아시나요? 이끼는 보통 되게 생명력이 강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끼는 보통 겉보기에는 그냥 잎이 떨어진 것이 모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알고 보면 이끼도 식물입니다. 가끔가다 단지에 있는 흙을 보면 그 흙에도 파란색으로 잔디처럼 끼어 있기도 하죠. 그리고 냇가에 가보면 바위에 잔뜩 끼어 있기도 합니다. 이런 이끼는 생명력이 강해서 다른 식물이 자라지 못한 척박한 환경에서 자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끼는 보통 습한 곳을 좋아해서 습기가 높을 때만 성장을 합니다. 뿌리가 없기 때문이죠.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이끼는 북극에서도 자라기도 합니다. 그 이끼는 붉은색이라 매우 독특하죠. 근데 그 이끼의 특이한 점은 바위 속에 있다가 따뜻해질 때만 올라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이끼는 생명력이 매우 강하고 물을 좋아해서 가끔 땅에서 살기도 하지만 주로 축축한 곳이나 바위 틈새 등 냇가의 바위 같은 더 젖은 곳을 더 좋아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끼, 거치식물, 속시식물 등 모든 종류를 말하기는 매우 어렵지만 다양한 종류 중에 이끼도 또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식물과 동물의 사이라는 좀 애매한 종류의 균류를 살펴보겠습니다. 균류의 대표적인 예로는 버섯이 있죠. 여러분들 중에 버섯을 안 먹어보신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버섯은 우리에게 무척 가까운 식재료입니다. 버섯은 식용으로도 많이 쓰이고 약재로도 쓰입니다. 가끔가다 여러분은 쓰러진 나무나 잘린 나무 밑동에서 다양한 모양의 버섯이 자라는 걸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버섯은 주로 썩은 나무, 나뭇가지 등에서 잘 자라는데요. 버섯은 신기한 점은 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버섯이 자라고 있는 나무를 쪼개보면 허연 실 같은 게 있습니다. 이게 뿌리를 대신하는 균사입니다. 그 균사로 썩은 나무 등에 있는 그 영양분을 가져와서 합니다. 버섯은 보통 우리가 아는 대표적인 기생식물입니다. 기생식물이란 한쪽은 손해를 보지만 한쪽은 이익을 보는 형태의 식물입니다. 썩은 나무와 그 위에 자라는 버섯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썩은 나무는
기생식물인 버섯에게 영양분을 빼앗기며 손해를 보는 숙주 쪽이고, 썩은 나무에 위에서 분사를 내리고 살며 영양분을 빼앗는 쪽은 버섯입니다. 이런 식으로 식물은 그냥 보고 무심하게 지나칠 수 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그 안에는 무척 신기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다음번에는 역사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